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있는 ESG 담당 박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요, 자료를 정말 많이 이것저것 갖다 붙였는데요. 이 자료를 완벽하게 이 시간에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제가 좀 알기 쉽게, 이러이러한 플로우로 가고 있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 네,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투자라는 것 자체를 정의하자면 정말 많지만 저는 ESG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투자의 포커싱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ESG, 네, 그럴 줄 알았어. 유행 아니겠어? 내가 이렇게 테마로 끝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ESG 방향은 오히려 그 속성은 동일하게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탄소 중립 이슈로 확대 조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작년 11월에 발간한 자료에서 다시 재사용을 했고요.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각국의 정치 상황별 헤게모니, 패권주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국가별 상황을 제치하고 한 사안에 대해서 ESG 이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기업의 거래관계에 있는 N차 협력사까지도 그 관리, 가치사슬에서의 관리 의무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빨간색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N차 협력사까지 최근에 삼성전자도 계속 이제 압박을 받다가 최근에 아리백을 가입했다라고 하시는 언론 보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공급망 관리, 그러니까 생산시설이 있는 제조업체에서는 정말 많이 압박을 받고 있고 이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연기금을 비롯해서 금융기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물음표를 했어요. 금융기관 ESG 방향 가는 건가 아닌 건가. 블랙락을 기준으로 좀 많이 행보를 보시면서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하고 좀 의아하시는 면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기관 투자자분들 중에서 제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이제 요구하고 있는지 세미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 쪽에서는 이제 공급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의견이 없는데요. 이제 기관 투자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EU의 파리 기후 협정과 연계한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전환 벤치마크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펀드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7월 23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를 보면서 이 표지 굉장히 눈에 이게 딱 들어왔거든요. ESG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ESG를 바라보는 그 기저에는 일관된 기준이 없다. 그래서 그린 워싱이 굉장히 큰 허드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 중에서도 탄소 배출량 이것만은 좀 확실하게 지켜이고 금융기관들이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것들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ESG 한때 유행에 불과하지 않을까 의구심 제기됐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 IMF나 정책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 역시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둔 인프라 투자 전략까지도 실시를 하고 있더라. 네, 산업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EU 배터리 규제안, 공급망 실사법, 탄소 발자국 넷째로는요. 결국 공급망에서 관리를 해라 라는 공급망 이슈라고 직결이 됩니다. 탄소는 나 혼자만이 몸 하나 줄여서 다이어트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폐기하기까지 결국 협력사에서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넷째로는 곧 공급망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제가 구태여
이제 표현을 하자면 ESG 요새 찬성론, 회의론 뭐가 많은데요. 금융기관, 산업, 공시 이렇게 좀 나눠서 제가 굳이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회의론, 찬성론. 블랙락이 한때는 그 ESG 전도사라고 불리면서 스테이트 스트릿이나 뱅가드랑 같이 이제 무슨 뭐 목회자처럼 ESG를 주구장창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에너지 정치 싸움으로 번지면서 그 이제 텍사스 주에서는 사실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소재에 있는 기업들에게 하도 의결권이라든지 책임 투자를 펼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자 선임을 이제 갈아치운다거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이제 특히 이제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미국 주에서 이를 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락을 비롯한 ESG 활동을 정말 저격했었어요. 미국 19개 주 지역의 법무장관이 블랙락에 보낸 서한 중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블랙락은 그랬어요.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넷제로 이행을 이제 약속했고 세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이 트랜지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입장을 취하는 그런 투자자와 기업은 결국 알파의 수익을 창출할 거다라고 입장을 전달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공화당이 우세한 주를 중심으로 ESG 투자에 반대하는 캠페인은 열심히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ESG 버려. 그리고 ESG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ESG 중에서도 기후변화는 그래도 내가 좀 챙기겠다라는 이제 양반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SG 회의론, 이거는 좀 부연 설명인데요. 텍사스 주법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텍사스 주에서도 여기 각종 연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중에서 일부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제 슈로더라든지 이런 이제 기관 투자자 그리고 뮤추얼 펀드 이런 거에서 이제 10만 달러 이상의 국가 투자 운용 계약에 자격이 없다. 이제 그런 이제 목록을 쭉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기관은 30일 내에 상장회사에 또는 펀드 자산을 감사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했다거나 법률로 이제 박아두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제 요인과 이슈는 정말 많죠. 그렇지만 저는 ESG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믿고 싶고요. 탄소중립 방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리즈로 가로 1번, 가로 2번 쭉쭉쭉 나오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 위기는요, 결국 공급망 손실로 전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문건으로 읽었을 때는, 그렇지, 이게 심각하구나, 라는, 이게 정말 좀 와닿지는 않은 사실은 이슈였었어요. 그렇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기 요금도 폭등했는데요. 이제 그 요인으로 이제 얘기가 풀어진 게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 그리고 프랑스 원전 가동 중지 이후에도 수력 발전량의 감소와 기후 변화 원인도 존재하더라라는 이제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제 가까운 저희 회사 중에서도 이제 텍사스에 공급 기지를 두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아주 조그만 자기네들은 공급망 리스크에서 정말 완벽하게 해소했고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던 기업이 있었는데요. 한때 이제 텍사스 한파가 엄청나게 왔었었지 않습니까? 위기가. 그때 그 부품 조그만 거 그 하나 안 왔다고 공장이 몇 주간 멈췄었어요. 그만큼 공장 지연, 조업 정지로 인해서 그 손실은 정말 이제 또 재무적 손실로 이제 리스크가 전이가 된다. 그것 말고도 곳곳에서 우리가 그리고 강원도 산불 피해로 인해서 전선이 탔다거나 그런 회사들의 사례는 저희가 체감을 하진 못해서 그렇지 정말 곳곳에 그리고 포스코 사례도 최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망 손실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더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탄소 무역 장벽의 확산입니다. 아까 이제 발표하시던 이제 장윤재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탄소 국경세, 탄소세, 내연기관 탄소 규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리백의 경우에는 협력사가 아예 거래 조건으로 얘기를 해요. 아리백은 별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거 안 하면 나한테 납품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결국 이 장벽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유상황을 일단 확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뭐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과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투자 방향도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둘러싸고 사실 ESG 탄소 중립 이슈는 그 패권과 헤게모니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긴 한데요. 아까 G7 기후클럽 아까 기후변화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기후라는 명분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체결을 하고 있다라는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시장이 굉장히 핫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게 통과가 됐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지출 내용이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에 관련된 지출이 차지했습니다. 이 재정 지출에 관련된 항목이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안보, 헬스케어, 가뭄 대응 이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태양광주가 굉장히 핫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도 작용을 했다더라. 결국 이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만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ESG에 관련된 책임 투자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 이슈가 이렇게 파장파장해서 정말 ESG 이슈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저는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재원 확보, 재정 지출과 재원 확보 이제 크게 두 개 나눌 수 있는데, 재정 지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이슈가 있었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법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본시장의 투자 방향 역시 탄소 중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 펀드, 흔히 저희가 이제 ESG 펀드라고도 하는데요. 2022년 2분기 326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1분기 870억 달러에 비해서 약 62% 정도가 감소한 수치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 시장이 14.6%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우리 지속가능한 펀드는 13.3%가 감소했으니까 좀 소폭 하락했다. 그래서 우리 ESG 펀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비해서도 하반 경제성이 좀 강하더라. 조금 덜 떨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ESG 시장에서는 그린워싱, 일관된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후에 이제 지속가능 실행 계획에 따른 뭐 기후위임법이라든지 금융기관이 공시해야 되는 SFDR 이런 공시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 요구와 맞물리면서 전 세계 신규 지속가능한 펀드는 245개가 출시되었고 기후 관련 상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펀드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상위 지수에 비해서 평균 10%씩 감소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금융기관이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이 사실 뭐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에서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탄소 중립을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철강 업체 중에서도 기후 변화 고려하지 않고 막 무분별하게 대출하는 그런 애들은 그냥 이제 제거하고 정말 기후 변화 대응을 잘 하고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을 잘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몰아주면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균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매년에 그 탄소 배출량을 계속
감소시키는 그런 전략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림으로만 봐서도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기후 관련 펀드는 860개에서 이 그림만 봐도 좀 졸리시죠, 지금? 네. 자, 빨리 알겠어요. 기후 관련 펀드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상향 형태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타 보고서에서 일단 인용을 했고요. 자본시장의 투자 방향 역시 명확하다. 동일한 것인데요. 기후펀드 관련 유럽 ESG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유럽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약 5배 이상 성장했던 게 기후 관련된 테마였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 근데 미국의 기후펀드 역시도 이제 지난 3년간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즉 기후펀드의 상위 10개 중 4개 정도가 친환경 에너지 기술펀드로 이제 나타났다. 순위에 진입했다라는 게 왼쪽에는 유럽, 오른쪽에는 미국 이렇게 차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다라는 여정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ESG 공부하고 싶은데요. 탄소 중립 공부하고 싶은데 각종 이니셔티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온갖 약어와 약칭,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요 라는 또 물음을 받거든요.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융기관의 산업에서, 그러니까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도 넷제로를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도 자산에서 넷제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금융기관이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 단계별 활용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여기저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금융자산에서 넷제로를 하고 싶어. 그런 거를 그냥 나 대충 2045년 정도에는 넷제로 할래. 이게 아니라 2030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고요. 자산군에서 배분을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뭐 이제 SBTI나 넷제로 오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이니셔티브들이고, 이제 전략 이행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스콥3라는 게 사실은 제가 요새는 또 스콥3가 이슈가 돼요 라고 했었을 때 스콥3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이제 업계에서 계신 분들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금융자산에서의 스콥3는 이렇게 잴 수 있대요 라고 해서 이제 PKF라든지 GHG 그 프로토콜, 이 측정 이슈, 그리고 이런 거를 금융자산에서 우리도 잘하고 있어 라는 걸 자랑하고 싶고 공개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CDP나 TCFD, 네,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또 ISSB에서 이제 초안 마련 중인데요. 이제 이런 플로우들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 투자 얘기를 하자면 결국 연기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스터도 역시 자기들 자신도 넷제로를 하겠다. 그리고 금융자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넷제로를 할 거야 라는 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선언, 계획, 이행, 공표.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2년도 5월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를 냈고요. 얘네는 최근에 크게 2가지 전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사회 다이버시티 영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세미나를 하다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도 좀 엣지 있게 ESG를 좀 하고 싶어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께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뻔날 ESG 너무나 포괄적이니까 캘스터처럼 그럼 기후변화랑 이사회 다이버시티로 딱 전략 2개로 가져가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사회 다이버시티는 사실은 해외에는 인종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남과 여자 이제 성 비율의 30% 이제 경계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직역을 하자면 내가 너희들 투자를 했는데 투자 기업이 이제 뭐 특정 성별 비율이 30% 이하야. 보드 멤버 중에서 그러면 이사 선임을 반대할 거야 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캐스터에서는 2022년 상반기, 하반기 계획을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기후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통합하겠다라는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ESG
네, 이게 결국 공급망 이슈로 규제화로 묶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소송 이슈.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도 법무법인에 이제 귀한 말씀 듣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정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참고 자료인데요. 네. 결국 이 그림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재료 수급부터 엔드 그 소비자의 전가되기까지 산업별로 스콥3 연두색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넷제로를 하려면 결국 이런 것들을 원인을 밝히기도 힘든데 이걸 줄여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투자 이쪽에서는 이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정말 알만한 뭐 이제 대형 금융기관 이런 데는 언론에서 많이 쓰시기도 하고 이제 찾아보면 바로 접근 가능한 정보들이 많은데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자산군이 엄청나게 그렇게 크진 않으시지만 탄소 중립을 이렇게 이행하고 계십니다라는 사례를 네,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제 책임투자 규모는 여기서도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인데요. 책임투자 규모는 성장하고 있죠. 여기에서 상시점검, 주기점검, 사안별 점검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최근에 이제 녹여서 고려하겠다라는 이제 사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가이드 그리고 내부 자료인데 이제 허락받고 가져왔습니다. 주주 참여 어떻게 인게이지먼트하고 어떻게 의견권 가이드에 행사하겠다.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는 기업의 기후변화 관리 수준,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당사의 그 포션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중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이행. 그러니까 결국 공개를 안 하고 있으면 공개부터 하세요. 그리고 이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모니터링, 후속 조치. 결국 끝까지 뭔가 참여를 안 해주신다, 협조를 안 해주신다, 그럼 투자를 배제하겠다. 이런 플로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리스크 맵 이렇게 이행을 하시고 제가 다 마스킹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실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제 투자자 그리고 이제 생산시설이 있는 일반 제조기업들 네, 모두 넷제로를 해야 되는데요. 이 투자자들도 넷제로, 기업들도 넷제로 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사실 발표를 들으면서 탄소 중립 굉장히 그 자체의 의미도 단어의 의미도 애매한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야? 이게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전 이 개념을 알아들을 때 이해할 때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공통된 얘기가 결국 기후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이가 3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근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희 아기가 요새 호기심이 많아서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계속 물어봐요. 근데 넷째로 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엄마 이건 뭐야?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그 SK 디스커버리의 김명섭 PL님한테 들은 바로로 얘기를 해줬죠. 다이어트 하는 거야, 다이어트. 그러니까 엄마 살 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 식성이 돼지곱창, 소곱창 뭐 이런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제가 몸무게가 뭐 7, 80kg가 되는데 그냥 뭐 아름다움을 위해서 난 언젠간 48kg를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서 집에 가서는 맨날 소곱창, 돼지곱창을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런 거는 참 진정성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저희 남편이나 저희 가족들이.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생각을 더해서 아니야, 이제 그래 식단 관리를 조금 더해서 이번 주까지는 좀 이렇게 좀 몸을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다음 주부터 뭐 식단을 점심에 샐러드로 바꾸고 이렇게 노력을 할게. 하루에 1시간씩 산책을 하겠다. 이렇게 이행 계획을 세워서 내년까지는 1kg, 뭐 내후년까지는 3kg 이렇게 구체적으로 달성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쭉 그래프로 그려서 돈을 얼만큼 투자했고 내가 이만큼 전환 계획이 있고 내가 달성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제 이제 기후 소송이 일어나는 이슈들 보면 그렇습니다. 2045년까지 대략 넷대로 할 겁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시나리오 분석도 없고요. 투자를 얼마만큼 인풋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 이제 투자자들 구체적인 시나리오 분석 툴이 필요하다라는. 결국에는 그리고 ESG는 정보의 투명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 공개 이슈로 귀결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넷제로의 여정은 투자의 기회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아닐까라는 데 투자자의 시각 속에서 얘기를 해봅니다. OECD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 탄소 중립 그리고 환경 개선에 필요한 녹색 분류 체계가 또 굉장히 핫하죠. 여기에 포함된 투자의 기회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EU에서 돌아가는 정책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느 부처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그게 시각이 또 달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녹색 그 분류 체계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또 이만큼의 얼마만큼 또 추진을 받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채권은 환경부 담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의 그런 뭐 기회를 창출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텍소노미 무조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탈탄소 전환이 필요한 산업, 결국 위기로 지목되고 있는 철강 산업, 시멘트 산업, 결국 이쪽에 투자의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OECD에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림을 차용을 했고, 오른쪽에는 이제 투자 기회. 첫 번째는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은 산업, 두 번째는 텍소노미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제 산업들을 제가 이제 주황색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